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난 자체를 갖다 볼 때 항상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 볼게요. 우리가 보통 저기 한난 조습은 한난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한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한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것은 한은 대표적인 것은 임수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은 병화를 갖다가 난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한이라고 하고 이걸 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습을 갖다가 논하기 전에 보통 한난이라고 하는 온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숙지를 시키셔야 돼. 예, 이게 온도예요. 한난에 대한 온도.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조습을 보기 이전에 한난을 봐라. 한하냐 난하냐. 한이라는 것은 출 한자를 갖다 보통 쓰죠. 그래서 한이라는 개념은 선생님들이 개념 정리부터 들어가셔서 한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이 이렇게 팔자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한이 있는 분들은 일단 사람은 어디에서 이렇게 외로움이 오냐고 하면 한에서 외로움이 와요. 외로워요. 한은 외로운 거고요. 춥고 외롭고 한이라는 건 춥고 외로운 거 이런 걸 말해요. 가난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불쌍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라는 것 자체는 난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덥다라는 것으로 뜨거워지다라고 얘기해서 난이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심상 자체를 이렇게 심상이 아까 춥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춥지 않잖아요. 그런 병화라는 자체나 난이라는 자체는 일단은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감이 올라와요. 자신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보다는 스스로가 풍요로운 마음 자체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기질과 긍정하는 기질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항상 뭘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결혼할래? 싫어. 말어. 왜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냥 하지 뭐.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한 사람이 있거든요. 선보라고 하면 아유 이번에도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요.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는 난에서 와요. 난. 아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건 난이에요. 네.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펼쳐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라 온도가 올라가면 되게 사람의 기본적 심상은 풍요를 갖다 얘기하고 가난보다는 풍요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다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저는 온도를 갖다 좀 많이 참작을 하는데 자 보통 이제 온도를 갖다가 보려면 한난을 볼 때 온도를 갖다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글자에 치우치지 말고 인월생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온도라고 했어요. 인월생 하면 온도는 보통 낮 기온도 영상 5도가 안 넘어가요. 대개 이렇게 0도씨에서 3도 또 새벽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온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를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글자를 보고서 이 인목이라는 글자를 보고서 이걸 갖다 하나다고 얘기를 갖다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게 숙달이 안 되셔서 그 인목이라는 것은 벌써 그냥 습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항상 한 습하다 한 좋아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한과 난을 항상 앞 글자에 붙여야 돼. 그래서 온도를 먼저 측정해야 돼. 우리가 보통 이제 진월 같은 경우가 영상 한 15도가 올라올 수 있는 나이예요. 온도예요. 이런 것을 선생님들 다 알잖아.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월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미월 같은 경우 온도가 보통 한 25도가 올라오죠. 오늘 같은 경우 영상 낮에 온도는 34도까지 올라가요. 이런 온도. 이건 난한 거예요. 난한 거. 쾌적 온도라고 해서 보통 그 온도라고 하는 걸 갖다 공부하려면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15도 정도가 올라가는 게 충분이에요. 15도가 이상 올라가는 게 충분이에요. 충분. 15도가 넘어가야지 사람은 기대감이 설설 살아나요. 15도라는 개념을 갖다 잘 기억하셔서 15도라는 온도가 뭔데 약간의 사람한테 기대감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15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온도 같은 경우가 보통 한 23도 정도가 올라지는 이유가 23도가 넘어야지 소비가 살아나요.
물건을 갖다 소비하고 사고 싶은 욕구, 무언가를 갖다 좋다는 느낌이 싹 들어오는 건 23도예요. 그래서 보통 4월 정도가 보통 온도가 23도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들 같은 경우는 서늘하게 15도 이하로 다 내려가는 어떤 이런 온도들은 대개 내키지 않는 마음들. 아까 하나다는 것은 내키지 않은 거예요. 안 내켜라는 그런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갖다 잘 이해하셔야 돼. 아까 가난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키지 않는다는 거. 뭘 하려고 하면 아유 안 내켜라는 게 있어요. 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나 난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뭐 밥을 갖다 하든 뭐 음식을 만들어도 난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그 두려움이 없어요. 난이라는 자체는. 그게 온도가 도대체 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23도 정도의 어떤 기운 자체가 넘어야지 긍정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서 포기하질 않아요. 근데 대개 15도 정도에서 23도 그 사이에 있는 쾌적적인 온도 자체 같은 경우는 사람의 분별력을 가장 높여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반부, 남반부, 이게 적도 부분 이렇게 있는데 대개 온도 자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이 대개 머리가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분별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 그래서 한난이라는 이런 항방 자체에서 이렇게 온도를 갖다가 보는 것이 숙달이 되셔야지 보통 조습을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난이라는 것을 갖다 몸에 체득을 이 12지지를 갖다 그린 것은 자 차가운 데서 뜨거운 기운이 올 때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 때 모기라고 하는 것이 생성돼요. 임묘진이. 그래서 차가운 데서 뜨거운 기운이 올 때 대개 목이 살아나고요. 목이 생성되고요. 뜨거운 데서 다시 찬 기운이 올 때 금이 생겨서 생성되는 거라고. 그럼 이런 걸 갖다 선생님들이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자다가 일어나서 조금 움직여야지 열이 나죠. 그럴 땐 목이 생성되는 거라고. 그리고 한참 열을 올리고 다시 차분히 쉴 때 금기가 생성된다는 걸 갖다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조라는 기운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글자만 자꾸만 치우쳐갖고 글자를 보고 이건 조하다, 이건 뭐 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 개념은 내가 지금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순간에 목이 생성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처음은 다 목이 생성됐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갖다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목이 생성되는 이제 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습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리고 한참 열을 올렸다가 다시 가라앉힐 때 조가 생겨지는 금이 생겨지는 거라고. 이걸 갖다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보통 그 온도라고 하는 거에 기본 바탕이 안 되면 조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의 어떤 오차값을 줄여가려면 온도를 갖다 이해하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런 지금 이렇게 이런 수럴 같은 경우만 딱 얘기하면 수럴의 온도 몇 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럴 같은 경우도 온도가 보통 20도에서 되게 조금 저녁 기온 같은 경우는 15도 정도 그래서 10도 이상은 안 떨어져요. 이때.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갖다 딱 보시면 이게 쾌적 온도네 이런 생각을 갖다 하셔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다 또 이렇게 온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기운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갖다가 이거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선생님들도 지금 경륜이 있고 세월 속에 살면서 이런 시절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서서서 올라가요. 이제 여기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속에서 조가 생성되는지 습이 생성되는지 그걸 갖다 먼저 봐라. 자, 이게 온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놓고 얘기할 때 십간 같은 경우를 놓고 할 때 보통 병화라는 것은 아까 난한 기운이라 했죠. 그러면 정화라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정화는 대개 난이라는 자체에서도 열하다고 하지 똑같이 열한 거하고 난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미월, 5월, 미월 이런 자체 같은 경우는 정화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해서 열한 거다고요.
그러면 찜통더위라든가 열대야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열한 것이지 그래도 온도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기대감 속에서 병화라는 것은 나는 계속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지, 정화라는 것은 너무 올라가서 열을 갖다가 열받았다 그랬잖아요. 아우 열받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채질을 갖다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열받았다는 뜻이야. 이건 난한 게 아니야. 예? 열기가 너무 성황해서 열기를 낮추려고 한다고. 그래서 부채질을 갖다 하면서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를 벌써 내려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천간 글자를 갖다 놓고 볼 때 대개 병화라는 것은 난한 기운, 정화라는 것은 열이라는 기운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벌써 부채질하고 내 온도를 갖다 식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벌써 미역하고 등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정화구나. 근데 온도는 올라간 거죠. 벌써 온도가 올라와서 내리려고 하는 역할이에요. 똑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작용하는 이게 아까 한이라고 했는데 이런 때 한로절기라든가 이렇게 입동절기 이런 적이어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용어로다가는 이제 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은결이라고 해서 서리가 내려온다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내리는 기운이에요. 근데 확실히 내려가고서 이런 개수 같은 경우 이런 개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거는 내린 게 아니라 내려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하다 이것도 보통 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보다 냉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열하다고 그러죠. 이건 냉하다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드라이 아이스 마냥 냉매 그 자체로다가 이제 하나의 물질이 요즘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서 사면 거기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주듯이 그런 기운이 이게 개수예요. 그래서 차가운 데서 뭐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가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떨어져 가는 거. 이건 계속 병화라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긍정하는 거. 선생님들이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은 병화로 나오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지금 기해년이라든가 이런 해 같은 경우나 이런 음식은 뭐가 나빠질 거야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니까 나도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이라는 거는 이미 그런 글자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다 그쪽으로 몰아가요. 예? 결혼 생활 우리는 쫑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와. 우리는 잘 살 거야 라는 거하고 우리는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난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는 뜻이야.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수가 팔자에 없는데 임수 대운이 오면서 대운이 왔거든. 아휴 나는 못 살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런 희망으로다만 갖고 살았던 분이 이게 들어와서 뚝 떨어진 거야 온도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냉하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냉하다 얼음장처럼 딱 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차갑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은 개수라는 것 자체를 갖다 기본적으로 다 한나라에서는 냉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수화를 갖다 기본으로 다 봐서 선생님들이 글자 모양을 갖다 놓고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자체를 갖다 보통 습이라고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갑이라든가 을 같은 경우를 보통 습이라고 하는 글자로다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습 자체 같은 경우를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이건 습한 글자야 뭐 이런 글자를 갖다 자꾸만 읽지만 습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말 그대로 듣잖아요. 몸에 배이게 습관 얘기하잖아요. 몸에 배이는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 몸에 익히다라는 얘기예요. 습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추운 데서 서서히 내가 조금 추운 데서 더운 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익히고 몸에다가 이렇게 배이게 만드는 그런 습성을 배이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갑을목을 볼 때 되게 이건 습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되게 이게 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습 이렇게 얘기해요. 글자로다가
한습하다 그러죠. 그래서 한에서 가까운 습이니까 한습이에요. 예. 근데 원래는 말할 때는 냉습이죠. 냉습하죠.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그 글자를 보고 이게 냉습한 건지 한습한 건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습하다 냉습하다라고 하면 냉습한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그냥 말로만 냉습이라고 얘기해놓고 해설이 안 되는 게 선생님들의 어떤 혼자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더라고. 냉습하다는 것은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행위를 하는 거지 큰 동작이나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갖다 볼 때는 불안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오는 거냐면 사람은 불안은 수에서 오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불안감을 만들지 않고요. 희망이라는 걸 갖는 것이 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생화하다는 것은 희망을 갖다라는 개념이고요. 희망을 갖다 목생화, 수생모,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뭔가 행위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뭔가 불안하니까 원인 좀 쉬세요. 그러면 자꾸 바느질하고 뭐래도 해야지 돼.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 이게 수생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한난조습으로 얘기할 때면 되게 냉습에 대한 향방은 조금 그런 소일거리. 가만히 있으면 자꾸 불안감이 엄습하니까 뭔가 집착하고 무언가를 갖다 계속하면서 불안감을 떨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생활을 지향하다 보니까 냉을 떨치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뭔가 불안감이 엄습되니까 우리가 보통 가위 눌렸다라든가 이렇게 불안감이 싹싹 엄습되는 거 있잖아요. 등짝이 서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럼 냉습에서 와요. 그러면 냉습에 대한 향방이 목생활을 지향하려니까 바느질하는 거고 수혜를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떨치려고. 그걸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굳이 냉습이라고 얘기하고 한습이라고 얘기하죠. 예. 보통 을목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난습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짝을 얘기할 때 난습. 을목 자체는 좀 난습적인 기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난에서 맞춰진 습이에요. 그래서 을목 자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난에 맞춰진 을목이지 선생님들이 을목 자체 같은 경우가 보통 있어서 습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병화가 없으면 습은 있는데 난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습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을목이 병화가 없이 이제 이런 이게 임계수에서 을목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난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런 을목 자체 같은 경우가 병화가 없으면 되게 한습으로다가 그냥 머물러서 습한 기운이 잠복되어 있는 것이지 습이 나온 게 아니야. 습이 나오려면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난습이 돼. 그래서 팔자의 을목이 문에서 병화만 딱 오면 이게 금세 습해져. 그렇지만 을목만 있고 병화가 없으면 이건 잠복되어 있어. 습이 있긴 한데 잠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난습에 대한 기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하고의 관계적인 향방에 있잖아요. 난습 자체가 되는 경우가 되면 아까 이렇게 굉장히 긍정하는 마음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되게 선생님들이 난습한 이게 을목, 병화 이런 난습은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상대방이 다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당발 같은 사람들이 있죠. 마당발이라 그러죠. 예? 많은 사람들을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을목병화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다 알지. 그리고 다 들어줄 것 같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또 이렇게 경금하고 이렇게 신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설명하는 거고 똑같아요. 식간 자체 같은 경우 이걸 조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조하다 그러죠. 경금하고 신금을 조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열이라고 했죠. 이 정화가 굉장히 열기가 올라와서 부채질을 해갖고서 열기를 낮추게 되면 경금이라는 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땀 식히면 경금이라고. 그게 뭘 그게 조가 뭐 금이 어떻게 경금이란 글자는 뭐가 땀이 식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열받은 걸 갖다가 진정하고 자기를 갖다가 컨트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있는 상태가 이게 경금이에요. 그래서 보통 난조라고 얘기해요. 이 경금을. 그래서 팔자가 경금이 있으면 아 난조한 기질을 갖다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되면요. 간목이라고 하는 한습은 뭐든 조심조심해요. 왜냐면 한습이라는 것은 자 소심해서 조심스럽게 뭘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습이고요. 난조라고 하는 것은 뭘 하게 되면 뭐가 이렇게 우악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악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난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하고 조하다 이렇게 난조하다 뭐 이런 개념을 갖다 항상 생각해서 조라는 것 자체 같은 경우가 조라는 개념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모래먼지처럼 흩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뭉친 것이 흩어지다는 개념이에요. 습이라는 것은 자꾸만 아까 바이암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꾸만 이렇게 뭉친다는 개념이에요. 뭉쳐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체가 이게 드러나질 않고 돋보이질 않고 퉁쳐진다는 뜻이에요. 퉁쳐지는 것 이렇게 밀가루 반죽 마냥 습하다는 것은 뭉쳐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습이라는 개념은 어디 가게 되면 먼지도 붙어요. 예, 먼지도 붙고요. 뭔가 이렇게 외부적인 향방에서 붙는다는 뜻이야. 조를 설명하려니까 이제 자꾸 습을 대조해 설명하는데 조한다는 개념은 아까 전에 흩어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습이라는 것은 뭉쳐진다는 개념이고 조하다는 것은 뿔뿔이 흐트러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분리되다 이게 첫 번에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온도가 올라가서 내려갈 때는 분리가 되는 개념인데 이 조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한 개념은 난조라는 개념은 이미 헤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이건 붙어 있어야 되는 것,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게 저처럼 서서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신금이라는 것은 과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과조. 그래서 한조한 현상을 한조라고 하죠. 이게 한조한 현상을 갖다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까 이게 분리됐다 그랬죠. 분리돼서 이거는 흩어져 갖고 모래먼지처럼 마치 이렇게 먼지처럼 흩어지는 그런 굉장히 조한 기질로 분리돼서 여러 조각 나서 떨어졌다는 개념이에요. 사람한테 성정으로 나타날 때는요. 이렇게 톡톡 털어내는 성질, 너무 깔끔 떠는 성질 이런 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람 뭐 이렇게 깐깐해 뭐 이런 얘기로다가 나타나는 게 되게 조한 기질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하다는 것은 깐깐하다, 따진다 이렇게 이것저것을 분명히 구분하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뭉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떨어뜨려서 고유에 대한 색깔을 내다 이런 게 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글자를 조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딱 접으면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들이 한난과 조습을 숙달시켜야 돼. 청강 글자의 모습을 갖다 놓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빠진 게 있다면 보통 뭐 무토는 뭐 조토라고 얘기하고 기토는 습토라고 보통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습토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난을 갖다가 먼저 구분해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한난으로서 보통 이 글자의 모양 자체에서 이 무토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온도로다가는 기본적으로다가 이 온도로는 아까 이 밑에서 수하로다 보는 건데요. 수하. 무토를 갖다가 그냥 보통 조토라고 해서 습토라고 얘기하는데 온도를 이 무토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무토라는 것은 온도를 딱 칠 때 온도를
차가운 온도를 갖다가요, 차가운 곳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고요. 보온하는 역할을 하고, 온도를 갖다가 차가웠을 때는 있잖아요, 아주 추울 때는 보온에 대한 역할을 하고, 여름 자체 같은 경우는 차양이라고 해서 햇빛을 가려주는 차양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무토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아주 뜨겁고 아주 추운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다가 정신으로다가 조절하는 용도가 돼요. 옛날에 원효대사 같은 경우가 화덕에 불을 떼는 방에서 고드름이 얼거 마냥 자기 수행법과 자기 정신력으로다가 추운 걸 춥지 않다고 하고 더운 걸 덥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정신력을 갖다가 해서 조절을 한다는 그런 용도예요. 이 자체가 한난조습에서는 이미 조토의 개념이 아니고 이미 온도를 갖다 조절하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는 거지 이 자체가 조습을 갖다가 조절하는 용도는 아닌 것인데 자꾸만 이걸 갖다 온도로 다 얘기하더라고. 아니, 조습으로 얘기하더라고. 조토는 그냥 조습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더운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우리가 응달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지혜를 만드는 거고, 살면서 이렇게 한여름에 화가 왕한데 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햇빛을 가려서 자기 더위를 갖다가 온도를 낮추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요. 보통 난습에 대한 을목, 병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을목,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벌써 난습이라고 얘기했죠. 난습되죠. 이게 무토가 있으면 난습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덥고 지나치게 습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기토를 갖다 보통 습토라고 이렇게 하는데, 습을 이렇게, 저 기토는 저는 그래요. 습을 조절하는 용도지 저 기토 자체가 습토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탁 얘기하니까 습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 습을 조절한다, 이거 온도 조절용 습도 조절한다, 이렇게. 습도를 조절한다는 개념을 뭘 말하는 거냐, 습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조하고 습을 조절한다는 뜻이야. 조습을 조절한다는 뜻. 그래서 혹여 과조한 현상이나 과습한 현상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다가 자기 쾌적 온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 되게 기토라는 것은. 이런 거를 숙달을 시키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겨울에 추워서 조우가 어떻더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겨울에는 기본적으로다가 항상 조우를 볼 때는 겨울에는 일단 추워야 돼요. 그래서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일단 추우라는 얘기는 보통 금생수가 돼서 철저히 더 추워라. 겨울은 추워야 된다, 금생수해라. 그래서 추운 게 중요해요. 그러면 겨울에 벌써 춥지 않으면, 해자축월에 금생수가 없어서 금이 없으면 춥지가 않은 거예요.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야무러지지가 않아. 사람이 야무러지려면 겨울에는 금생수해라, 추워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추운 사람들은 독한 사람이 돼요. 독한 사람. 여기 독한 사람 몇 명 있어. 겨울에 금생수대하고 독종이네, 이렇게. 배가 고파도 있잖아요. 3일 굶는 거는 거뜬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근성이 나타나는 건 금생수. 이게 금생수예요. 그래서 겨울을 갖다가 조우를 갖다가 성급하게 쓰기 전에 겨울은 추우냐 안 추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겨울에 금이 없으면 근성이 안 나오잖아요. 조금만 추위해도, 조금만 더위해도, 조금만 불편한 거에서도 불편함을 갖다가 계속 토로하는 사람이 돼요. 나약한 사람이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걸 갖다 보는 거예요. 아, 겨울이 겨울답지 않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운에서 금운이 오게 되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해요. 팔자에 겨울에 금이 태과에서 금한수 행된 사람들은 운에서 금 오게 되면 이까짓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백산 같은데 한겨울에 눈부라치는데 태백산을 갔다가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올라가는 건 그만 수행된 사람. 금이 없는 겨울생이 금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조그만의 어떤 불편함도 참기 힘들어서 운에서 오는 금운이 금생수가 돼 좋다 나쁘다 이걸 논하기 전에 이 사람은 그 시절의 금은 굉장히 개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런 정도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운에서 왔으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조를 갖다 이해할 때는. 그래야지 그 사람 그 계절에 맞는 근성이 나온다. 사람은 고요하고 냉정해질수록 이게 금생수예요. 그래서 내년 경자년 신축년이라는 세월이 경자년 신축년이라는 세월이 자축월의 금생수잖아요. 그러면 냉정해진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냉정해지면 뭐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세상은 우리들한테 인내심을 갖다 계속 요구하고 인내심, 참을성을 요구하는 세상이 왔다. 이걸 느끼셔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병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뿔 금생수 춥지도 않은데 병화가 툭 있으면 이건 조우 아니야. 이거는 춥지도 않은 사람한테 인큐베이터 너무 과보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다는 뜻이요. 쓸데없이 자월 같은 경우 추월달에 병화가 있으면 조우가 돼서 좋다니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금생수가 돼야 돼. 그래서 금생수의 비준에서 병화를 쓰라는 뜻이요. 이해되셨나? 그래서 그런 병화라는 개념을 갖다 함부로다가 조우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조우는 기본적으로 금생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병화를 보는 거예요.